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보기입니다. 우와, 제가 4월 동안에 읽은 책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들을 방금 책장에서 찾아오느라 좀 고생을 했습니다. 4월 동안에 제가 독서 기록을 한 독서노트 제목들을 다 이렇게 목록을 뽑아가지고요, 그 목록을 지금 책장에서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월 동안에 읽은 책. 뭔가 지금 사실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뭔가 한 권 한 권 이렇게 볼 때마다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었던 책이어서 이렇게 안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책들의 내용들 중에서 얼마나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이렇게 읽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저한테 남아서 저의 앞으로의 삶을 조금씩 더 충만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니까 정말 보람이 넘칩니다. 이 책들을 제가 한 권 한 권 다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또 책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 아주 큰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짜라 이렇게 일단 5권만 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뽑아왔어요. 이 5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어떤 페이지의 구절을 제가 따로 기록을 해두고 독서노트를 작성했는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책, 이 제목만 봐도 저는 이런 제목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 성장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목표가 되게 원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좀 자극해주는 이런 문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최고의 변화.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하기도 했어요. 이 제목에 속아서 그냥 진부한 내용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책인데, 그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구를 뽑아놓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문구들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바로 샀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읽어보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153페이지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강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강제 기능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고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강제 기능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만 하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유용하면서도 간단한 전략이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걸 정말 명쾌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할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이런 업무 앞에서는 항상 나약한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뭔가 게으른 나태한 나 자신, 뭔가 불편한 일들은 자꾸 미루려고만 하는 정말 나약한 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약한 저를 계속 어떻게든 이끌고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이 데드라인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을 해두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100%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거를 강제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냥 단순한 어떤 청소 같은 활동을 할지라도 여기에 이 강제 기능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의 달성도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니까, 특히 내가 잘하고 싶은 일들에는 이런 강제 기능을 넣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환경조차도 주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간단한 원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통찰을 안겨다주는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습관을 들인다든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계셨다면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환경을 설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다음 책은요, 읽는 직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법이 평생 독서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서를 평생 하면서 그거를 일로 만들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출판사의 이 편집자라는 이 업무도 하나의 계속 독서를 해야만 하는 직업이니까 이 직업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함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편집자의 삶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작가님은 글항아리라는 출판사의 편집장님이세요. 사실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제가 기대하는 바는 편집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출판사 내에서 이 작가와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제가 앞으로 작가로 계속 커나가려면 이 편집자의 일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바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특히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와,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의 글쓰기 실력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또 글쓰기 연습도 많이 하면서 진짜 나도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게 해준 책인데요. 그리고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입장에서 이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작가로서의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기록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53페이지에서 꼭 나를 표현하는 듯한 문장을 만났다. 실력은 없지만 과욕이나 상투적인 권력을 가진 이들, 그들의 구멍을 메우느라 편집자들은 흩어진 미랄들을 끌어모아 반죽하듯이 숱한 시간을 갈아넣는다. 자기 공부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저자도 오래가기 힘들다. 공부로 인해 시야가 넓어지기보다 오히려 좁아지는 이들이 가끔 있다. 전문성의 폐해라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로 그 현상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류는 독자의 호기심보다도 더 폭좁은 관심사만 유지하는 저자들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 문장을 읽으며 꼭 나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아 부끄러워졌다. 밑줄을 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결탄코 숨기고 싶었던 골마가는 내 환부를 세상에 까발리는 듯한 문장이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 속에서 어떻게든 글을 찍어내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빨리 글을 써야 해. 그게 지금 나를 브랜딩하는 길이야. 그게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길이야. 그게 살 방법이야. 라고 소리치며 나를 몰아붙이기 바빴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는 글을 찾아다닐 생각은 하지 않고, 나를 성장시킬 생각은 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좋은 글을 읽으니 기분이 좋아진다. 내 의식이 한 움큼 성장하는 느낌이다.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반성을 해보게 됐는데요. 읽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은 책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도 해서 읽는 내내 황홀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짜잔! 그리고 이번 책은요, 필력이라는 이남훈 작가님의 책입니다. 책 자체가 정말 담백하고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알아야 할 점들을 뭔가 빼놓지 않고 하나씩 다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때까지 글쓰기 관련 책들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 책들에서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첫 문장이 좋아야 한다, 문장은 단문이 최고다, 많이 써라,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이 작가님은 그런 통념들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끔 해줍니다. 많이 쓰는 게 좋긴 하지만 무작정 많이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써야 할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5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글을 완전히 마무리해 나가면서 많이 써라. 그리고 완성도 높은 글과 비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제 뒤통수를 빵 때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쓰기만 하는 건 물론 글쓰기 근육을 만들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곧 좋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길러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겠더라고요. 축구 실력을 높이는데 무작정
무작정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많이 차보기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닌 것처럼요. 좋은 자세로 많이 차는 게 중요한 거지 무작정 많이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을 글쓰기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글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생각하면서 뭔가 완성된 글의 형태로 많이 써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단문이 좋은 글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작가님의 아주 명확한 시선이 있어요. 단문이 좋긴 하지만 그 단문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복문이 언제 필요하고 단문이 언제 필요한지 이렇게 기능적인 이야기도 덧대어주면서요. 글 쓰는 사람들이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을 책을 통해 잘 짚어줍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력 이 책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 책은요.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고 해서 뭔가 이 제목이 너무 유머러스하고 재밌어서 예전에 사놓은 건데 한참 동안 안 봤었어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이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꺼내서 들고 갔다가 나오면서 계속 보게 된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요, 이 제목이 이해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발칙하다 했습니다. 이 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남훈 작가님의 책처럼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끈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끈기만큼 어떤 성공에 좋은 요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끈기라는 요소가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그 끈기를 그릿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발휘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점을 또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35페이지입니다. 포기가 없으면 그릿도 존재하지 못한다. 스펜서가 그릿의 이면에 대해 설명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릿을 비처럼 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부채감은 그들 본인이나 타인을 비참하게 하고 멀리 봐도 결코 좋은 목표가 아닌 것에 고집을 부리게 만든다. 대안은 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도 가장 기쁘게 하거나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너무 공감이 됐고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끈기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끈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이 하기 싫은 일들 중에서도 포기를 해야 될 게 있고 끈기를 잡아야 될 게 있고 하고 싶은 일들 중에서도 포기해야 할 일이 있고 끈기를 가져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가 언제인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끈기를 가져야 할 때가 언제인가? 끈기를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끈기가 좋은 거야, 포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끈기도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포기도 때에 따라서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고 반대로 나에게도 중요하지 않고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책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지점에서 또 생각해보게 하는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처럼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성공 법칙이 궁금하신 분들 이 책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책은요, Thinking이라는 책입니다. 창의력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데요. 제가 창의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임정섭 작가님은요, 글쓰기 관련 책들을 많이 내신 분인데 제가 이분의 글쓰기 책도 몇 권 가지고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의 글이 매우 짧습니다. 창의력에 필요한 하나하나의 딱 내용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잘 보는 것의 중요성, 잘 느끼는 것의 중요성, 쪼개는 것의 중요성, 합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전복시키는 것, 엎어버리는 것의 중요성 등등 다양한 생각법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거든요. 특히 좋았던 부분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09페이지예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아이디어 수집이다. 아이디어는 음식처럼 우리 몸에서 소화되어 상당 부분 몸에 축적된다. 그것이 이전 지식과 섞여서 적당히 발효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나온다. 따라서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수집광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 이유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수집하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가, 독서하기 위해서 쓰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독서하면서 쓰는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책 속에서 어떤 것을 뭔가 건져 올리는 활동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지식들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수집하는 이 습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것, 창의성을 훈련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싱킹이라는 책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책 이야기 시간은 정말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만큼 우리 우구님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